네, 정보통신기사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그냥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T1 이온을 보겠습니다. T1 이온 부분은 정보통신기사 그 필기 부분도 꼭 참조하시고요. 요거는 그 과거부터 있었던 건데 잘 안 쓰는 것 같지만 잘 쓴다고. 그러니까 대외계라든지 우리 군이라든지 뭐 대외계는 이제 기관과 기관을 연결하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많이 쓰기 때문에 요 T1 이온은 꼭 그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안 나올 수 있지만 버릴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그 밑에 있는 그 표 같은 거는 꼭 외우셔야 되고요. 관련 이론은 기존에 했던 그 필기를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상은 그 뒤에 좀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T1 이원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용하는 기술로서 과거 전송 기술로 취급되었으나 최근 인터넷이 계속 증가되면서 저속으로 인지되고 있고요. 군부대나 공공시설 등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원은 음성교환기에서 PRI 해선이라고도 하고요. 이를 통해서 신호 처리에 사용되고 통신의 기본이 되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면 PCM 24 채널에 PCM 32 채널의 비교를 설명하시오라고 했는데 PCM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의 24를 우리가 T1이라고 하고 32를 E1이라고 해서 채널이 24개 있냐 32개 있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외우셔야 되는데 외우기 전에 그 이론을 숙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론은 제가 다시 한번 뒤에 붙여놓겠습니다. 이런 그 채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24 채널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이런 것들이 총 32개에서 32 채널이 될 수 있는 거고 하나의 채널에서는 64kbps를 처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64kbps를 기반으로 해서 북미 방식은 24개가 있기 때문에 1.543메가 되는 거고 편번화 주파수, 샘플링 주파수는 둘 다 8kHz를 갖고 합니다. 이쪽은 32채널을 기반으로 해서 2.048메가 되는 거고요. 32채널 곱하기 64, 이쪽은 24 곱하기 64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프레임당 비트 수는 동기 비트 처리하는 1비트가 있고 24채널에 곱하기 이제 8비트로 각각 한 채널당 8비트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걸 다 하면은 193비트가 되는 거고요. 이원 방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2채널에 8비트로 처리하기 때문에 256비트가 됩니다. 프레임당 채널 수 24개, 32개, 통화로수 24개. 이원은 32채널에서 동기 채널과 신호 채널 2개를 빼서 30채널이 되고 압심 방법은 왜 유로가 되는 거고 북미식이 A로가 됩니다. 헷갈릴 수 있어요. 북미니까 아메리카니까 A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반대로 해서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로 A로가 되는 거고 멀티프레임은 요 T1, E1이 또 묶여지거든요. 요 묶여지는 게 북미 방식은 12개의 프레임으로 묶여지는 거고 유럽 방식은 16개로 묶여진다. 뭐 그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걸 다시 쭉 풀었는데요. PCM에서 24채널과 32채널에서 13년, 16년, 20년, 22년에서 나왔죠. 밑에 보시면 주파수 대역은 둘 다 사람의 음성이 300에서 3400으로 해서 이걸 퉁쳐서 우리가 4kHz로 정리합니다. 4kHz는 이제 4000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음성 처리하는데 이제 가드밴드도 필요하기 때문에 3400을 이제 4kHz로 보는 거죠. 둘 다 4kHz로 보는 거고 샘플링 주파수는 8000Hz에서 8kHz로 보는 거죠. 왜냐면 나이키스 정리에 의해서 8kHz 곱하기 2배로 정리해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8kHz가 나온다. 비트 채널당 8비트 8비트 똑같고 타임 슬롯당 프레임은 32채널 24채널 음성 채널은 여기 30채널 24채널이 되는 거고 전송 속도 2.048 1.544 채널당 전송 속도 64kbps 이것도 이제 64kbps에서 이제 계산해서 이제 1.544가 되는 건데요. 이 안에 1.544 64kbps 안에 신호형 비트 1비트를 빼고 총 7비트로만 계산을 해서 7, 8에 56에서 56kbps로 계산한다. 정리하시고요. 부호 방식 여기는 A로, U로, 압축 특성, 13절선, 15절선 특징, 신호 채널 별도로 사용하고 채널당 64kbps 사용하는 거고 북미 방식은 채널당 실제적으로 56kbps 사용한다. 원래 8비트에서 8비트 중에서 시그널링용 1비트를 빼서 7비트만 사용한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동기형 이온 맨 앞에 0번 채널 쓰는 거고요. 신호형 채널 16번 채널 별도로 뺐고요. T1은 별도로 이게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솔로보는 이온 방식 HDB3, T1 방식 AMI라든지 B8Z에서 사용하고 멀티프레임 16개, 12개, 프레임당 비트수 256, 193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멀티프레임 요 뒤 다시 보면 T1 북미 계열과 E1 유럽 계열에 대한 멀티프레임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요. 밑에 설명한 것처럼 유럽은 총 32채널이 이렇게 프레임이 총 16개가 묶여 있다는 거죠. 16개씩 묶어서 간다 해서 이거를 16개 멀티프레임이라고 하는 거고요. T1은 요게 24채널로 돼 있잖아요. 24채널로 돼 있고 여기 8번 비트는 시그널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앞서 제가 7비트로 계산했던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총 프레임이 12개가 묶인다 해서 얘는 멀티프레임이 12개이고 T1은 멀티프레임이 12개이고 E1은 멀티프레임이 16개다 라고 정리하세요. 그래서 16개, 12개가 되는 거고 프레임당 채널수 32개, 23개, 프레임당 비트수 256개, 193개가 되는 겁니다. 193개. 네, 계속해서 그 필기 때 공부했던 걸 다시 한번 동영상을 보면서 T1, E1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보통신기사 T1, E1을 보겠습니다. 요 T1, E1은 여기 책이 나오기 전에 찍은 그 강의 자료가 있는데요. 이건 좀 참조하시고요. 여기 책 기준으로 해서 다시 다 찍고 있으니까 앞으로 시간 나는 대로 책 기준으로 계속 강의 자료 올려드리겠습니다. PCM32 TDM 1프레임의 비트수는 에서 우리가 PCM32 하면은 이건 E1 프레임으로 일단 잡으셔야 되는 거고요. T1하고 E1이 있는데 E1은 32채널에 곱하기 8비트에서 256비트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T1은 24채널 곱하기 8채널에서 더하기 동기 비트 1비트에서 193비트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만약에 PCM24의 TDM이다 라고 나왔으면요, 이건 193비트가 맞는 거고요. 여기는 PCM의 32이기 때문에 이온을 묻는 거기 때문에 256비트로 해서 정답을 3번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타임슬롯당 24kbps 속도가 나오는 거고 8000Hz에 8비트 하면 24kbps가 나옵니다. 그래서 8000Hz를 시간하고 주파수랑은 그 역세 관계가 되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이 8000Hz 분에 2를 그 계산하면 125 마이크로세크라는 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은 125 마이크로세크로 계속 다 계산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간이 여기서 나오는 거고 32채널 곱하기 64kbps 하면 2.048Mbps의 속도가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온은 0번부터 31번까지 총 32개의 채널로 구성되어 있죠. 32개 채널 구성되어 있고 앞에를 이제 동기를 위해 사용되고 16번을 이제 시그널링 채널에서 사용하는데 이 시그널링 채널을 사용하냐 안 사용하냐에 따라서 카스 방식과 CCS 방식이 있고요. 카스 방식은 여기를 시그널링 채널을 사용해서 총 30채널 사용하는 거고 CCS 방식은 이거를 이제 데이터로 사용해서 31채널로 사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채널은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8개의 비트로 구성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시간을 묻는 문제가 간혹 나오기 때문에 T1 같은 경우는 E1 다 125 마이크로세크고 얘를 246비트냐 193비트냐에 따라서 요 시간으로 나눠주면은 488 나노세크나 646 나노세크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TUT에서 T1과 E1 등에 대해서 이제 그 게이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PDH 방식이라고 하고 우리 1차 게이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북미 방식 T1 24채널에 1.544Mbps, 유럽 방식은 음성 채널만 하면 30채널이고 여기 보면은 동기 신호랑 여기 그 시그널 신호를 빼서 30채널이 된다. 그래서 2.048Mbps가 나오는 것가 되겠습니다. 이원은 유럽에서 그 표준화된 비동기 디지털 게인 PDH 신호 방식이 되는 거고 T1은 AT&T 연구소에서 제안한 것으로서 우리가 이걸 북미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대부분 T1과 E1이 혼용되어 있는데 대부분 E1 쓰고 있고요. 군이라든지 은행권에서도 T1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혼용해서 쓴다라는 식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E1 멀티프레임이 나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E1이 총 32채널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32채널 모아서 하나의 프레임이 구성되는 거고 이게 E1이 총 16개의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예전에 기사 시험 보면은 멀티프레임스라는 것도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총 16개의 프레임,
그래서 0번부터 15번까지 총 16개의 프레임을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럽 방식의 특징, 그 이온 방식 특징은 디지털 전송 시스템에서 유럽의 기준이 된 거고요. 32채널로 기준으로 해서 하나의 타임 슬롯에 8비트가 돼 있고 0번은 동기 신호고 16번은 시그널 채널로 예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번과 16번 채널을 제외하면 총 30채널에 대해서 데이터, 그러니까 여기서 데이터는 음성 신호가 되는 거죠. 음성 신호를 전송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원은 전체적으로 32채널로 계산하면 2.048Mbps가 나온 거고, 하나의 타임슬롯은 64kbps고, 우리가 8000Hz 곱하기 8비트 하면 64kbps가 나오고, 그래서 이거를 32채널을 곱하면 2.048Mbps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카스 방식과 CCS 방식으로 나오는데요. 16번 채널을 데이터로 사용하냐 안 사용하냐에 따라서 64kbps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예, T1 멀티프레임은 T1은 1.544Mbps의 속도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총 24개의 채널로 구성되어 있고 주로 북미에서 사용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적으로는 24채널에 8비트에 앞에 동기 비트까지 1비트를 여기 계산해 주면은 193비트가 나온다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T1도 멀티프레임이 있는데요. T1은 멀티프레임에서 슈퍼프레임이라서 총 12프레임으로 되어 있고요. 슈퍼프레임에 확장된 ESF에서 익텐디드 슈퍼프레임이라서 12프레임에 곱하기 2배에서 24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프레임에 더 올라가면 ESF 프레임이 있는 거죠. 익텐디드 슈퍼프레임. 전체적으로 24채널로 구성되어 있고 하나가 8비트로 구성되어 있는 거는 동일하고 요 24채널이 북미 방식이고 32채널이 유럽 방식이 되겠습니다. 프레임에 대한 개념이 있는 거고요. 똑같이 125 마이크로세크로 해서 처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T1은 24채널의 음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도 똑같이 8kHz의 표반화 주파수에 8비트로 사용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8824에서 64kbps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프레임의 동기 1비트가 어떻게 보면 추가된 부분이 있는 거고요. T1의 전송 속도는 2.544Mbps 나오는데 이것은 음성 채널 24채널과 8비트와 9비트까지 다 해서 동기 비트까지 하면은 우리가 193비트가 나오는 거고 이것을 28점 프레임으로 곱해주면은 1.544Mbps가 나옵니다. 과 이원을 이렇게 비교하는 게 간혹 나오고요. 전체적으로 33.4kHz로 우리가 최대 주파수를 보고 얘를 4kHz로 통쳐서 보내려온 주파수의 2배를 하기 때문에 8kHz가 나오는 거고요. 비트당 채널 8비트 똑같고 프레임 32채널 24채널 틀리고요. 음성만 봤을 때는 카스 방식 기준으로 30 여기 24채널 되는 거고 얘를 계산해 주면 2.048 1.543bps가 나오는 거고요. 채널당 전송 속도를 여기는 7비트로 계산했을 때는 56kbps, 전체적으로 8비트로 계산할 때는 64kbps가 나오는 거고 유럽 방식에서 주로 쓰는 게 우리가 A로다라고 하는 거고요. T1은 유로라라고 하는 거고 절선이 여기 80.6이고 이쪽이 25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압축에 대한 특성이 13절선이 이온 방식이고요. 북미 방식이 15절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로의 15절선, A로의 13절선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많이 헷갈렸던 부분이고요. 동기형 채널은 E1은 1번과 시그널 인형 16번, T1은 동기형 비트를 사용하고 이것을 채널 내 8번째 비트에 넣어서 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주로 선로 부호는 E1은 HDV3 방식과 T1은 AMI라든지 B8ZS 방식 쓰는데요. 요거를 궁금한 분들은 라인 코딩 방식을 찾으면 제가 잘 정리해 놨으니까 참조하시고요. 멀티프레임 E1은 16, T1은 12, 익텐디드 슈퍼프레임으로 하면 24프레임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비트는 256비트, 193비트 참조하시고요. 예, 문제를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1번 PCM 32채널 전송 방식의 음성 채널 수는 여기 보면은 PCM 32니까 2원이고요. 2원 2.038Mbps고 동기랑 시그널을 빼면은 30채널 돼서 전체적으로 30채널을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시그널 방식의 스위치 회로망을 사용하는 디지털 교환기의 음성이 32채널로 PCM 신호 방식일 때 전체적인 속도는 32채널에 8kHz로 해서 2.048Mbps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3번 이게 문제가 여기 1번하고 4번이 이제 동일한데요. 여기 15절선으로 나오고 이게 13절선으로 나와야지 정답이 1번이 처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15와 13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북미 방식과 유럽 방식 모두 표본화조 주파수는 동일하게 8kHz 사용하는 거고요. 유럽 방식은 32채널 사용하고 프레임당 256비트를 사용하는 거고, 북미 방식은 24채널 사용하고 프레임당 193비트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바뀌었고요. 유럽 방식은 우리가 이거 정답 처리하려면은 13절선이 있어야지 이제 맞는 거고, 북미 방식은 15절선이 있어서 맞아서 이거를 1번 정답을 위해서 문제를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4번 다음 중 T1급 혹은 2원급 전용선을 사용하여 전용선, 이것도 오타 수정하고요. 네트워크를 구축할 경우 적합한 경우, 그래서 T1이나 E1에 대해서 우리가 채널을 구분해서 쓰는 장비를 CSU 채널 서비스 유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CSU 정답을 1번으로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널을 나눠서 쓰는 장비로서 64kbps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채널을 몇 개를 사용하냐에 대한 그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CSU 장비라고 합니다. 네, 문제 5번도 여기 보면은 E1이 13절선이고 T1이 15절선이라서 이것도 오타를 수정하겠습니다. 5번 PDH 중 북미 방식 T1의 전송 속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44Mbps가 됩니다. 6번 다음 중 TDM 수신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TDM 수신기에서 표본화기는 수신되는 신호와 비동기 식으로 동작한다. 2번 저역 통과 필터는 PAM 신호부터 아날로그 신호를 구현하는 데 사용한다. 3번 로패스 필터가 불량하면 신모 간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고요. 한 신호가 다른 채널에 나타나는 크로스톡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TDM에서의 수신기에서 표본화기는 수신되는 신호와 동기 방식으로 사용해서 동작이 돼야 되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로패스 필터를 사용하고 표본화 압축 양자를 해서 부화하고 다시 이거를 복호화 신장 로패스 필터를 거쳐서 사용하는 건데요. 이런 수신기에서는 표본화기와 동기화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PDH 신호라고 하고 이걸 유사 동기 방식이라고 합니다. 로패스 필터의 그 앞단과 뒷단의 그 로패스 필터가 있는데요. 앞단에서는 표본화 전의 아날로그 신호에 있는 고조파를 제거하고요. 뒷단의 로패스 필터는 PCM으로부터 원래 아날로그 신호를 재현하는 데 사용합니다. 표본화는 연속적인 주기적인 신호의 진폭과 크기를 입력파형에 뽑아내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표본화의 PCM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번 PCM 32 1프레임은 앞서 얘기한 거죠. 256비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8번 32채널의 다중화 음성의 표본화 주기는 PCM 32채널이기 때문에 이원 신호고, 전체적으로 8비트에 8000Hz 분의 2를 계산하면은 125 마이크로세크로 해서 정답을 2번으로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9번 PCM 통신 방식에서 4kHz의 대폭을 갖는 음성 정보를 8비트 코딩하여 표본화하여 음성을 전달하기 위한 데이터 전송률은 해서 4kHz를 우리가 전송을 하기 때문에 4kHz의 2배로 샘플링 해야 되기 때문에 8kHz가 되는 거고요. 이 8kHz를 8비트로 코딩하기 때문에 8패의 64에서 64kbps가 나올 겁니다. T1 방식은 8비트 중에서 신호 비트를 각각 1비트씩 빼기 때문에 7비트만 사용하기 때문에 7비트에 8kHz를 곱해서 56kbps가 나오는 거고요. E1은 64kbps로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제가 정보통신 기사 실기 부분에 대한 동영상을 일부 추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T1하고 E1도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요. T1은 북미 방식 24채널 1.544Mbps 전환되는 거고요. E1은 유럽 방식 32채널에 2메가로 전송됩니다. 그래서 E1과 T1을 구분했고요. 전체적으로 주파수도 300에서 3400이기 때문에 얘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4kHz로 보고 계산한 거고요. 샘플링 주파수는 둘 다 8000Hz, 비트 채널도 8비트, 타임 슬롯의 프레임당 32채널이고 이건 24채널이 되는 거고요. 음성 프레임은 여기는 1번 채널과 16번 채널을 제외해서 쓰기 때문에 30채널, 이쪽 24채널, 전체적으로 32채널 곱하기 8에서 쓰면은 2.048Mbps, 이쪽은 1.543Mbps,
압신 방식은 여긴 A로, U로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절선도 이쪽에 13절선, 15절선인데 요런 것들은 본 강의를 참조해서 다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원 채널은 앞에 두 가지가 빠진다고 했는데요. 동기 채널 맨 1번 채널에 맨 앞에 그 동기 채널을 빠지고 16번 채널을 신호형 채널을 빠집니다. T1은 이런 것과 별개로 각각의 그 채널에서 비트를 할당해서 쓰는 방법이고요. 멀티프레임 수는 이쪽이 E1이 16개, T1이 12개가 됩니다. 이거 뒤에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프레임당 비트 수는 하나의 채널이 8비트고 8비트가 곱하기 32 채널이기 때문에 8에 32를 곱하면은 256 채널 나오는 거고요. 이쪽은 8비트가 24 채널이 있고 동기 비트가 1비트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걸 계산해 주면은 193비트가 나옵니다. 감안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T1, E1이 멀티프레임인데 이러한 T1 이온들이 이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프레임이 총 16개의 프레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0번부터 16개의 프레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0번, 1번부터 총 15번이니까 이게 전체도 16개 있는 거고요. 하나의 프레임 안에는 타임슬롯 0번부터 31번까지 해서 32 채널이 있는 게 이온 방식이고 북미 방식은 T1인데 슈퍼 프레임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총 12개의 프레임이 되어 있는 거고요. T1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24개의 채널에 앞에 동기 비트까지 해서 193비트로 정리되어 있고요. 북미 방식은 프레임이 전체적으로 12프레임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를 이제 슈퍼 프레임이라고 하고 아래는 익텐디드 슈퍼 프레임에서 이 12프레임에 곱하기 2를 해서 24프레임으로 구성되어 게 그 ESF 프레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장 프레임이고요. 여기 보신 것처럼 유럽 방식과 이제 그 북미 방식을 비교했고요. 멀티 프레임 수는 유럽 방식이 16개, 북미 방식이 12개. 그래서 북미 방식이 확장을 하면은 ESF는 이제 24개가 되는 거죠. 프레임당 채널 수는 E1이 32채널, T1이 24채널. 그래서 프레임당 비트 수는 32채널에 곱하기 8비트씩 한 채널이 8비트니까 8비트씩 하면 256비트가 되는 거고 T1 방식은 곱하기 8에 앞에 동기 비트 1비트를 더해주면 193비트가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프레임에 대한 T1 방식에 대해서 별도로 정리했는데요. 하나의 채널의 타임 슬롯으로 8비트로 구성되고 각각의 24채널의 앞에 동기 1비트로 해서 193비트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 위에 거를 좀 더 확장해서 쓴 거고 프레임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24채널이 있는 거고 이 각각의 하나의 채널에 8비트가 있는 거죠. 이 안에 ESF라고 해서 SF 슈퍼 프레임 대비 2배로 해서 193에 곱하기 24에 전체적으로 앞서 얘기한 그 12프레임의 2배인 24프레임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24프레임을 곱해서 4.6배 23이 나오는 건데 이 숫자는 의미가 없으니까 생략해도 되고요. 그 밑에 있는 것도 약간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돼서 24채널에 우리가 한 채널당 점유 시간은 전체적으로 125 마이크로세컨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24채널로 하면 5.2 마이크로세컨 나오는 거고요. 한 펄스의 점유 시간은 5.2 마이크로세컨을 비트로 나누면 0.65 마이크로세컨 나오는 거고 한 프레임에 수용되는 전체의 비트 수는 8비트 곱하기 24채널 곱하기 동기 1비트에서 193개. 부호 펄스의 주파수 수는 193개 곱하기 8000Hz로 샘플링했기 때문에 1.544메가. 전체 속수는 193에 8000 하면 1.544메가에서 요거는 제 본강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있는 분들은 본강에 다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반해 유럽 방식인 이온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하나의 채널에 8비트로 구성되어 있고 총 256개의 비트가 나오는 거고요. 이것들도 각각의 이런 채널에 대한 그 시간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시간은 125 마이크로세컨에 32채널로 나오면 3.9 마이크로세컨. 한 펄스의 한 타임 슬롯의 그 점유 시간은 8비트로 나누면 0.48. 전체적인 펄스의 수는 8비트 곱하기 32채널 하면 256개. 부호 펄스의 주파수 수는 256개 곱하기 8000 하면 2.048MHz고 이게 2.048MBps로 변환이 되는 게 같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T1과 E1을 알아봤고요. 제가 그 정보통신 기사 실기 부분에 그 서머리한 것들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더 추가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